세종대왕에게도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명, 또 한 명, 이유 없이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잡을 수도 있었고 벌을 줄 수도 있었는데 세종은 그냥 놔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떠나는지, 그리고 그게 내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세종이 들어왔고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한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입을 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회의는 그럭저럭 이어졌지만 끝날 때까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회의가 끝났고 세종은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 하나가 조금씩 모습을 감췄습니다. 처음엔 몸이 좋지 않다고 했고, 다음엔 아버지 제삿날이었으며, 그 다음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됩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서서히 없어진 것 같은 그 느낌. 크게 싸우고 끝나는 관계보다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 더 묵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신하는 무시당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그를 아꼈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신하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눈빛에서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말하지 못했고 세종은 그걸 알아채고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씩 하나씩 쌓였습니다. 사람은 무시당하는 순간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이 반복될 때 떠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 느낌이 한 번씩 쌓일 때마다 사람은 조금씩 마음의 짐을 쌉니다. 서랍을 닫듯이 소리도 없이. 그리고 어느 날 그 서랍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이번엔 장영실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그를 유별나게 아꼈습니다. 노비 출신이었는데도 직접 발굴해서 정사품 관직까지 줬고, 조선 역사에서 노비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장영실은 그 기대에 보답했습니다. 치고기, 해시계, 물시계. 세종이 원하는 걸 말하면 장영실은 그걸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던 세종 24년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마가 부러졌습니다. 왕이 탈 예정이었던 가마였는데 다행히 세종은 아직 타기 전이어서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임금의 가마를 이따위로 만들었느냐. 장영실은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세종은 막지 않았고 그 순간 장영실은 느꼈을 겁니다. 나는 혼자구나.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고 장영실은 결국 곤장 100대를 맞고 파직됐습니다. 그 뒤로 장영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종실록 어디에도, 다른 어떤 기록에도 그의 이름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어디에선가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신이냐고요? 배신은 차라리 드라마틱합니다. 배신은 격렬하고 분노가 있고 기억됩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차가웠습니다. 평생 아껴줬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고 그 기억이 그 모든 것 위에 덮어 씌워졌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나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 그 느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를. 딱히 배신한 것도 아니고 크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그 다음엔 그 사람한테 조금 덜 기대고 조금 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전만큼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배신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조용히 줄이다가 사라집니다. 이번엔 황희 이야기입니다. 73세까지 영의정의 자리를 지켰고 조선 역사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장 오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희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 번 파직됐고 유배도 갔으며 비리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계속 불렀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황희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자꾸 부르십니까? 세종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남게 만든 겁니다. 왕 앞에서 틀렸다고 말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이 결론을 내리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솔직하게 말했다가 눈밖에 나면 자리를 잃거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말하지 않는 걸 선택했고 그래서 황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점점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자기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먼저 경고하지 않고 막을 수 있었던 실수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과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도 맞아 하고 넘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했다가 분위기 깨질까봐,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서.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반복되면 이 관계에서 나는 한 번도 진짜 속마음을 꺼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깊이가 없어지고 만나도 알맹이가 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말 못하는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황희가 살아남은 건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든 건 황희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었습니다. 관계에서 솔직함은 힘 있는 쪽이 먼저 공간을 열어줄 때 나옵니다. 부모가 먼저 열어줘야 자식들이 말을 하고 상사가 먼저 열어줘야 직원들이 말하며 내가 먼저 열어줘야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한테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재위 말기, 눈이 나빠졌고 다리도 좋지 않았으며 당뇨 증세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신하들이 건강을 걱정하면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챙겼습니다. 그 무렵 집현전 회의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초기엔 시끄러웠고 논쟁이 있었으며 밤새 싸우다 다음날 다시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회의는 달랐습니다. 정돈됐고 매끄러웠으며 마찰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 이미 결론이 퍼져 있었습니다. 전하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 우리가 말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세종이 병이 깊어지면서 자기 판단을 더 믿게 됐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폭이 좁아졌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그걸 경험으로 느꼈고 몇 번 말했다가 결과가 같다는 걸 반복해서 겪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줄입니다. 세종은 회의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질수록 곁에서 진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씩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 말이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느낌, 말해봤자 어차피 같다는 느낌. 그 순간부터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여전히 옆에 있고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꺼내지 않습니다. 아직 자리에 있어도 관계에서는 이미 반쯤 떠난 겁니다. 누군가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매번 흘러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답답하고 그 다음엔 지치며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말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말이 줄어든 사람. 예전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인데 요즘은 조용한 사람. 함께 있을 때 웃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편하게 털어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에게 내가 세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겁니다. 사람이 조용히 멀어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서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말은 듣는 게 아니라 내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이야기해봤자 결국 내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서운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해집니다. 지금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해주는 것들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원래 잘 챙겨주는 사람, 원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감사하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싶었는데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 점점 자기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에너지를 줄입니다. 챙기는 게 줄어들고 연락이 줄어들며 어느 순간 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관계가 됩니다. 지금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연락했습니다. 심심할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바빴고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쌓이면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고 한 사람은 계속 주는데 한 사람은 계속 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 무게를 오래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치고 지쳤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싸우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서서히 사라집니다. 세종도 이 세 가지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신하를 아꼈으며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고 판단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으며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은 떠날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남을 이유가 사라질 때 떠납니다.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조용히 줄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나한테 가장 가까운 걸 하나만 골라보세요. 강요가 아니고 셋 다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딱 하나, 오늘 하루만. 첫 번째를 고르셨다면 오늘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이 끝나면 딱 3초만 기다려보세요. 내 말을 꺼내기 전에 3초. 그 짧은 사이에 상대방 말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상대방도 그걸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듣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그 느낌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두 번째를 고르셨다면 오늘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해도 되고 문자 한 줄이어도 됩니다. 요즘 네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어색함을 넘겼을 때 상대방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세 번째를 고르셨다면 오늘 먼저 연락해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오늘 밥은 먹었어? 한 줄이면 됩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상대방한테는 내가 기억됐다는 신호로 읽히고 그 신호 하나가 조용히 식어가던 관계를 다시 움직입니다. 세종은 제위 32년 동안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치국이, 해시계. 백성을 위한 거라면 뭐든 했고 신하를 아꼈으며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도 가까운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걸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장영실은 파직된 뒤 다시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집현전은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단종 때 폐지됐습니다. 학자들은 말을 줄였고 조용히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위대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있었던 겁니다. 세종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지키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다는 느낌, 내 말이 이 사람한테는 힘이 있다는 느낌,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느낌. 그게 없으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세종입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순간 가까운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큰 잘못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쌓인 겁니다. 말 한마디, 반응 하나, 연락 한 번.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음의 짐을 다 쌌을 때 소리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는 겁니다. 사람은 떠날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남을 이유가 사라질 때 떠납니다. 그 사람이 떠날지 남을지는 결국 당신의 작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상마인드 알고리즘이었습니다.